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에 3D 프린팅 건축물, 3D 프린팅 주택에 관한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어젠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앞에 섰어요. 근데 유모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서 제가 한 두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제 제가 탈까 말까 하다가 공간이 조금 있어서 저도 그냥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모차 안에 사람 애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딱 제가 보니까 은근히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이거 뭐 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내가 무슨 이 강아지, 이 개새끼한테 뭐 양보를 해야 되나.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유모차에다가 뭐 강아지를 담던 고양이를 담던 여러분 양보받지 마세요. 예. 그 양보받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양보받지 마세요. 그건 정말 사람의 정말 애기들 유모차 그거 양보하고 우선해 주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법의 적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게 애기냐 이게 강아지냐 그 차이가 굉장한 겁니다. 그거는 아무리 이 같이 내가 반려견이라 그러죠. 이 내 새끼처럼 이쁘고 귀하고 그러한 강아지 고양이라도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3D 건축을 하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어제 제가 겪었던 거라서 그래요. 자, 방법이 3D 프린팅으로 해서 건축물, 집을 만들어요. 집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건축법의 목적이 뭐예요? 건축법 제1조가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대지라든지 구조, 설비, 용도 뭐 이런 거를 정하고 건축물의 어떤 안전과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복리, 너 좋고 나 좋고 사회 다 좋은 그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의 건축법의 근본적인 목적. 그런데 자, 개집을 짓는다. 개집. 고양이 집을 짓는다. 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왜? 이 인간이 사는, 인간을 담는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3D 프린터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필라멘트라 그러죠. 합성수지 녹인 게 치약 짜듯이 쭉 나와서 프로그래밍 된 그런 3D 입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 프린터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집채만하게 만들어서 그걸로 건축물, 주택, 건물을 프린팅 해내면 좋겠다. 그럼 장점도 많잖아. 쓰레기 같은 부산물도 안 나오고 또 기계가 하니까 세팅만 딱 해놓으면 계속 지가 로봇이니까 3D 프린팅을 해서 건물을 만든다 이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건축비도 엄청 싸더라. 그 건축비가 어디에 국한되냐면 골조 뼈대 만드는데 싸게 맥히더라. 이것도 3D 프린터가 이 수평부재는 만들지 못해요. 뭐 받쳐줄 게 있어야지. 그저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약간씩 이렇게 뭐 곡면이 지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가장 이 3D 건축의 문제점,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은 이 각 규정, 법적인 이런 규정과 그리고 어떤 그런 규정, 법을 정하려면 표준화된 그런 건축법에서 뭐예요? 구조, 그 정해져야 되고 안전성 확보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돼요. 이 사진에서 보는 거는 2020년 12월에 그 벨기에 캠프시 프로젝트라고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으로 한 번에 제작된 집입니다. 보통은 현장에 3D 프린터를 설치하고 이 현장에서 제작이 안 되는 거는 별도로 공장에서 뭐 만들어서 수평부재 같은 거 이런 거 뚜껑 같은 거를 별도로 운반해서 거기다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인데 이 캠프시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모든 거를 다 만든 거예요. 자, 높이가 8m에 이 바닥은 90평방미터 2층 구조입니다. 이거를 3주 만에 전체 공정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서도 3D 프린팅 건축물이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중국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공산당에서 하는 거, 공산당에서 승인한 거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됩니다.
그 대중들의 그냥 얼굴이고 뭐고 다 사진 촬영해도 오케이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죠. 사진 초상권이 있어서 막 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런 게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얼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안면 인식 같은 거 굉장히 발달해 있고 3D 프린팅 건축도 딱 그냥 뭐 법 규정 이런 거 아마 다 만들었겠지만은 그래서 뭐 3D 프린팅으로 뭐 3층, 5층 막 이런 건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이 3D 프린팅 기술 또 실제 사례는 더 이렇게 앞서간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성, 구조에 관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표준화돼서 말하자면은 KS가 뭐예요? 코리아 스탠다드. 한국 그 표준 규격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큰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집이라는 게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집 자체도 무겁지만 거기에 적재하중이라는 게 들어가죠. 사람들 들어가죠. 뭐 또 가구들 적재하중, 사람 올라가고 그러면 이동하중, 눈이 오면 적설하중, 바람이 불면 풍하중, 지진하중, 뭐 그런 모든 것들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쓰던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도 그 배합 설계라 그래서 그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 배합 설계, 그 기준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그거 적층 재료죠. 치약자듯이 쭉 나오는데 그거 그냥 뭐 모르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냥 뭐 몰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기존 프린터에서 쓰는 그 필라멘트, 그 적층 재료. 그 재료가 뭐냐 이거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동네에서 뭐 무슨 흙가루가 많이 나온다. 무슨 암석 부시래기가 많이 나온다. 그럼 그거 갖다가 부셔가지고 그 적층 재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건축하는 동네가 옆에 커다란 어마어마한 사막이 있다. 모래가 너무 많다. 그 모래 갖다가 그걸 또 적층 재료를 만들어서 건물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뭐 장점이 있다고도 해요. 근데 그거 재료마다 그 재료의 어떤 조합, 그 강도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철근 콘크리트 주택은 콘크리트가 압력에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휨에 대한 인장력 발생하는 부분에 철근으로 보강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뭐 철근을 심고 할 수도 없죠. 예. 그 철근 대신에 그 인장력에 견디는 뭐 파이버 같은 것들을 또 혼입해가지고 그 적층 재료, 모르타르나 뭐 필라멘트 레이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다 정하려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을 담는 그 그릇에는 이걸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또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뭐 대형을 이걸 프린팅 한다 그러면 프린터 자체도 커야 되겠죠. 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프린터 크기에 맞는 그러한 이걸 부품 형식으로 만들어서 걔네들을 조합을 해서 레고 블록 만들듯이 이렇게 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 문제입니다. 비용. 이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 프린터를 또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프린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예. 프린터를 먼저 만든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자, 그럼 프린터가 있는데 이 프린터에서 지금 이렇게 적층 재료, 예? 그 모르타르가 됐든지 하여튼 필라멘트가 됐든지 그 적층 재료는 뭘로 할 것이냐. 적층 재료도 내가 생산을 해야 돼요. 예. 그 내가 그걸 생산하고 그 재료를 내가 갖다가 프린팅을 해야지. 뭐 자 레미콘 공장에 전화 걸어서 여기 모르타르 갖다 주세요. 아유, 자 이게 어떻게 원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레이어가 한 바퀴 쭉 그거를 뱉어내고 와서 두 바퀴째 돌아갈 때는 그 몰탈이나 그 레이어 쌓는 그 무게를 견디고 있어야 돼요. 계속 돌아가는데 밑에 굳질 않아가지고 얘가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뭐 레미콘 공장에서 그 판매하는 그런 몰탈 이런 것도 쓰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체 제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품질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또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 수직 부재는 그렇게 적층식으로 레이어를 쭉 들어가면서 쌓아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수평은 어떻게 못합니다. 뭐 받쳐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수평 재료는 따로 뭐 미리 제작된 프리캐스트 뭐 판을 얹어 놓든지 뭘 하든지 뭐 공장에서 제작해서 갖다 놓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건물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뚝딱 뭐 골조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설비적인 게 들어가죠. 전기, 수도, 뭐 통신, 뭐 환기 시스템 다 들어가요. 난방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뭐 다 아시다시피 적층된 모양이 뭐 그 자체로 아름답다 하면 되지만은 그 울퉁불퉁한 모양을 또 실으면 거기다가 또 외장도 해야 되고 내부도 마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골조만 되면 다냐 이거죠. 손이 또 많이 간다. 그것도 하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 짓는 거, 건축하는 거, 뭐 100층, 500층 막 올라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 보세요. 이제 건물이 자기 수명을 다 했어요. 그게 물리적인 수명이 됐든지 뭐 경제적인 수명이 됐든지 어쨌든 수명을 다 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돼요? 또 부셔야 되죠. 우리가 막 부신다고 본다면 철거라든지 여기서 철거라는 말도 안 써요. 해체를 해야 돼요. 해체. 다 뜯어내고 싹 없애야지 어떻게 돼요? 대지가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대로 건물 쓰지도 못하는 거 이거 낡은 거 놔두면은 이 재활용 중에 제일 값어치가 큰 게 뭡니까? 이 토지, 땅에 이 대지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걔를 철거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요즘에 굉장히 기술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거 짓는 거 못지않게 건물을 해체하는데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안전. 사고가 많이 나요. 막 마구잡이로 막 부시다가 그냥 옆으로 자빠져가지고 뭐 버스가 짜부러지고 이런 사고가 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는 것도 어려워. 부시는 것도 어렵고 이 와중에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건축을 한다 이겁니다. 건축. 이런 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유선전화, 유선 줄 달린 전화 썼죠. 그러다가 무선전화로 넘어오는 이 핸드폰, 이 무선전화로 넘어오는 사이에 유선전화에서 이제 카폰도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이 그냥 휴대폰처럼 생겼어요. 이 시티폰이라는 거는 이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야지만 이게 작동이 돼요.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시티폰이 있었는데 걔가 불과 뭐 한 1년 6개월 이렇게 보급되고 쓰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줄 달린 전화에서 그냥 바로 이제 무선 핸드폰, 무선 전화가 나온 겁니다. 이게 또 편리하니까 이건 아무 데서나 다 되는데 왜 하필 차 세워놓고 공중전화 박스 옆에 가서 이렇게 전화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시티폰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어떤 기술이 야 이거 좋다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뭔가가 건축법이 나와서 건축 기술이 나와서 얘가 이제 사장되는 그런 우려도 저는 합니다. 물론 이런 기술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너그러워서 중국처럼 또는 뭐 유럽 벨기에처럼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도 있는 그러한 게 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안전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화된 규정 또 안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제정이 되고 법이 통과가 돼서 이게 자 이제부터 법 공표 발효해가지고 하는 것까지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멀다 이겁니다. 지금 오랫동안 써오던 그런 레미콘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품 규격만 중요하냐고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양생이 어떻게 되고 뭐 바깥 기온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런 변수가 있어서 품질이 팍팍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필라멘트, 레이어 적층 재료 그것부터 해가지고 이 규정을 만드는데 참 어렵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자 3D 프린팅으로 계집은 져도 돼요. 계집. 고양이 집 져도 돼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계집이나 고양이 집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냥 지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있죠. 뭐 공원의 벤치라든지 뭐 이런 조각품 뭐 이런 거 3D 프린팅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뭐 유럽과 좀 달리 그러한 규정이 다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중에 3D로 프린팅한 그 집에서 나는 언제 살아보나 이렇게 참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려면 절로 중국으로 가세요. 중국에 가면은 3D 프린팅으로 한 그 집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방법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뭡니까? 탈현장이죠. 건축이 이제 현장, 이 생산 현장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탈현장입니다. 다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프리패브, 조립식으로 또는 모듈화, 공장에서 그냥 모듈로 다 해가지고 그 모듈을 다 실어다가 착착착 포개서 모듈화, 이러한 추세로 나가는 중에, 자, 인력도 적게 들고 이 로봇화가 되고 이런 3D 프린팅이 참 좋지만 앞으로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벨기에의 캠프시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도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